여당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이런 여당의 주자 중에 이런 일이 일단 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 그걸 강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매표 정치다. 표 때문에 표 살려고 표 환심 살려고 벌이는 정치다. 거세게 지금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금권 선거 논란이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1380만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전적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님이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제도 정신에 부합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는데 초과 세수, 그러니까 지역에 세금 많이 걷어들인 거, 그러니까 더 걷어들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도민 부담은 전혀 없다. 오히려 도민에게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볼게요. 일단 먼저 야권 반응은요. 지사 찬스다. 이 경기도지사직을 이용한 찬스다. 그동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 정치권의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사 찬스다. 세금 탕진한다. 아무리 세금이 더 거친 게 여유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세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탕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그리고 다른 대선 예비 후보들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낮은 목소리로 짤막하게 입장 밝혔습니다만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그리고 앞서 매표 정치다.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보고 이어가 볼게요. 조선일보 5면입니다. 이렇게 전 도민을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지금까지 정부가 주겠다는 88% 말고도 12%를 더 주는 거잖아요. 상위 12%. 그러면 보세요. 4천억이 추가로 들여서 상위 12%도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이재명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민들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 정책에 이용돼선 안 된다. 이낙연 후보 측은 독불장군식 매표 정치다. 아마 캠프에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요. 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야당도 정치 이득 위한 권력에 사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아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좀 무리했습니까?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가 100%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문제하고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문제에 대한 공세와 정치 공세와 중앙 정치인들과 중앙 언론의 공세가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마음을 졌어야죠.
적절한 선에서 하면은 다 국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성찰하겠죠. 근데 저것을 무슨 뭐 세계일보에서 그랬습니까? 뭐 매표 정치다, 금권 선거다. 저렇게 어떻게 비약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라는 물론 대선 후보 1위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공세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야죠. 근데 저렇게까지 한다는 게 저는 이 지방자치제도를 중앙정치와 중앙언론에 복속시키려는 거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세수가 증가했잖아요. 1조 4천억인가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는 것이고 도지사의 생각과 특히 이제 거기에는 기초단체장들이 30개 기초단체장들이 협의해서 그 문제에서 하고 거기서 반대하는 기초단체장이 6개는 또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강원도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문제 이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저렇게 대선 후보에 나왔다가는 1위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로 완전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자율적이고 자치적이고 독자적인 문제까지도 저렇게 완전히 매도해 버린다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말았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여당 다른 대선 예비 후보들 입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야당 반응도 좀 볼게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형평성 문제도 있겠고 또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나머지 못 받는 상위 12% 다른 지역분들은요. 정세균 캠프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앞서 제목 살펴봤죠. 박용진 후보는 의회 패싱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88%까지 소득 88%까지 주기로 합의했는데 그거를 무시한 거다. 의회 패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두관 후보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야당 후보, 예비 후보들은 어떤 반응일지 좀 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요.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면서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 윤희숙 후보는 국민 등골 브레이커다. 네, 상당히 좀 격한 비유 표현을 썼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걸 하려고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이죠. 선거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공정과 성장입니다. 근데 전혀 공정하지 않죠. 본인만 지사라는 우월적인 지에서 선거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민은요.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문정부에 대한 반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어제 갤럽 조사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41%에서 5% 떨어진 36%가 됐습니다. 지지율이 팍 떨어졌어요. 30%로 떨어진 것은 몇 개월 만인데요. 근데 그 떨어진 걸 봐보면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지지율이 올랐는데 지방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나머지 지방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방에서 많이 또 늘어나니까 그동안은 코로나가 수도권에서만 많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지방까지 확대가 많이 되니까 이제 지방에서 그런 것들이 그 민심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36%에서 아마 30% 초반대다 또는 20%로 떨어진다면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까지 밟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비치지 않을까.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동안 행보, 불도저식의 어떤 그 일을 추진하는 거 보면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않지만 만약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대통령까지 밟고 갈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6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그랬더니 지사직 사퇴 요구가
안팎에서 거세질 듯하다. 이렇게 제목은 달려 있습니다. 상위 12%도 1인당 25만 원 강행. 보편복지 마이웨이로 중도층 공략하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렇게. 당 지도부는요, 일단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직 사퇴 요구가 거세질 듯하다. 사실 바꿔 말하면 지사직에 있지 않았다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란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처지였을 테니까 이런 상황 요구가 거세질 듯하다라는 제목은 이해는 되는데 글쎄요. 최민희 의원님 보실 때는 이게 일각에서 나오는 지사직 찬스다.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저는 셈법이 왜 이렇게 틀리지?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 1,380만,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정도입니다. 그러면 1,380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머지에게 다 못 보인다. 지금 이런 논리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런 태도는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대선 과정에서는 불리한 의제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순기능은 경기도지사의 역할은 충실한데 경선 과정에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표보다는 나머지 표가 훨씬 많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저건 이재명식 승부수인데 어쨌든 나는 경기도지사 할 때 내 보편복지, 내가 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겠다. 이건 다른 시에는 표 계산으로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매표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저 말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도표 살려고 나머지 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확실함, 추진력, 그 사이다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시도는 이걸 보고 판단해 주시라. 내가 대통령 돼도 이렇게 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경기도민들은 뭐 이것 때문에 높아진 거 아니고요.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꼴찌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지지율이 2018년에. 지금은 뭐 확고부동한 1위입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88%를 결정했는데 경기도만 100%를 주겠다고 다른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선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고 지금 온통 이재명을 중심으로 비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달 동안 이준석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막 돌아가면 민주당과 정치권 전체는 이재명 지사가 의제를 던지고 이재명을 욕하는 방식, 이재명 중심으로 도는데 크게 보면 의제를 주도하지만 나쁘게 보면 경선 과정에선 불리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 하겠다는 이 얘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다른 예비 후보들도 다 지금 얘기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할 사람은 역시 이낙연 후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있었던 TV 토론에서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결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얘기 잠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의 집은 반지하여서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집에 쏟아져요. 그리고 이선균 집은 비가 오면 그 비를 감상하죠. 그런데 그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안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의 집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자들은 그것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영화 기생충까지 언급될 정도로 뭔가 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더 주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첨예하게 갈등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사직 사퇴 문제 앞서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확고할까요? 관련 얘기 한번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에서 좀 유리함을 확보하겠다고 도지사직을 던지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자꾸 논란이 돼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로 꼭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지금도 뭐 도지사직을 하면서 경선에서 운동에는 약간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제가 고민을 진짜 했는 결과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게 더 맞다. 그러나 경선에서 유리함을 점화하기 위해서 이 1,380만 도민이 맡긴 책임 이걸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내 공방을 자제하자고 하는 마당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죠. 아니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자, 이렇게까지 지금 건건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두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생각일까요? 그 기사인데요. 청와대 내부에서는요. 이재명 지사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말하면서도 공식 입장은 안 밝혔다. 밝힐 수가 없겠죠, 뭐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참모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나 봐요. 수근수근 취재를 해봤다는 거겠죠, 조선일보가.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너무 나갔다. 정미경 의원님 보실 때는 어때요? 지금 청와대도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지금 또 어쨌든 1위를 달리는 후보다 보니까 선뜻 뭔가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 있는 거겠죠. 아하, 네.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거요. 정치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협안을 만들면 일단은 승복해주고 좀 끌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고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이재명 지사는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독불 장군식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하시는 거죠. 막 그다음에 튀는 정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걸 지금 계속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느 지점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대통령이 되는 분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치를 잘하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끌어안아야 돼요. 부족한 사람도 내 식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잘 못하시면 사실은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보고 계실 거라고 추측이 가요.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도 본인이 총리를 해보시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좀 첨언을 좀 드리면 사실은 경기도 지사를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금 재난지원금 우리는 다 하겠다. 나는 지사로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매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어째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부터는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경선이라는 것은 대선 후보 주자입니다. 예비 후보일 거예요. 그러면 후보예요. 공직선거법에 이제 걸립니다. 어떤 행위든 간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사의 자기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선거 행위에 개입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검토가 된다면 이거는 한 번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미경 의원님은 이제 변호사시니까 법률가로서의 의견까지 예. 첨언을 해주셔서 예, 이게 예. 앞으로의 좀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예, 한 번은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요. 계속 재난지원금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네. 계속 재난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안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최민희 의원님 추가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누군가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난 총선 때 지급했잖아요. 그것도 매표 행위라고 몰아가야죠. 그러면 이제 그 매표 행위의 대상은 누가 되냐? 그건 대통령께서 되시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안 나오셔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고발을 하려면 조금 의미 있으려면 범위를 넓혀서 고발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저는 매표라는 데 동의가 안 되는 게 특히 경선 과정에서의 매표는 더 안 된다. 그럼 나머지 표는 버리는 행위다. 저 행위가. 그래서 이거는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일부는 너무 정치적인 것을 법으로 가져가서 또 법원의 판단을 맡기고 검찰에 맡기는 데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아하, 네네. 문인철 평론가님 1분 드릴게요. 네네. 저는 이재명 지사의 소속이 어디인가 묻고 싶어요. 전 국민 88%를 지급했다는 것은 그냥 국회에서만 결정한 거 아닙니다. 당정청,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 오만함, 자기가 1등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 지자체가 경기도뿐입니까? 소속이 어딘지 묻고 싶어요. 네. 유영아 교수님도 1분 드릴게요. 아주 네네. 짧지만 쓸게요. 네,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우리 국민하고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느냐라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선 후보에 유력한 후보가 하는 거에서 왜 이렇게 공세가 심하느냐. 정치 공세가. 저는 이거는 상당히 기득권적 성격이라고 봐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할까요? 이거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아니 지방자치에서 그거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당정청이 합의했다 그래서 그럼 경기도 하면 안 됩니까? 당정청이 합의했다 그래서 제주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방정부가 왜 있어요? 지자체를 왜 만들어서 지자체단체장을 왜 뽑고 지방의회 의원을 왜 못 뽑아요? 그런 시각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네. 경기도 지사가 이 대선 1위 후보하고 자기가 당정청 합의한 거를 그럼 또 보완해서 다르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사회 심리적 정서적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죠. 누가 국민을 위하고 누가 경기도를 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네. 그래서 얘기 안 하려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게 됩니다. 아하.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이거 일단락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논쟁의 접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